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차기옥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영역이 넓죠. 내신도 있고 수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한다는 수리노술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두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깊이 있는 수학을 정말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차기옥인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몇 개 뜰 겁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 주실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쭉 공부했을 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아니죠.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잖아요.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이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학교 때 배우고요. 중학교 때 배운 것도 업그레이드해서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중학교 때 공부와 고등학교 때 공부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수학도 암기 과목이다. 외워라. 고등학교 때 통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법을 하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틈타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수학 공부의 원칙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는 이야기죠. 수학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자. 대부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는 100문제를 풀어서 90점이 나왔다. 100점을 맞고 싶으면 200문제를 풀면 되죠. 계속 계산해서 반복해서 완전히 익숙하게 하면 되죠. 고등학교 때는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순 계산 문제는 출제 비중이 한 20% 이하이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는 수능에 가서 망해버립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 그러죠? 왜 영어 능력 시험이 아니고 수학 능력 시험일까요? 여기서 수학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 그러니까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수학과 관련된 개념은 뭐냐? 이 수학을 배워서 대학 과정에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암기 중심으로 공부해서는 곤란한 거죠. 정확한 수학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개념은 어디 적혀 있느냐? 당연히 교과서에 적혀 있죠.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너 교과서 있어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처음에 지급받았는데 한 번도 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교과서에 개념이 제일 앞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왜 그걸 안 볼까요? 중학교 때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는 자꾸 기본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문제만 푸는 거죠. 공식 외우고 문제 풀고 공식 외우고 문제 풀고 그리고 망하는 거죠. 중학교 때 학습 이거 바로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할 겁니다. 정석체계도요. 박스 안에 있는 공식만 보고 기본 문제 푸는 학생들은 다 망합니다. 그 박스 전에 단원에 시작할 때 개념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그냥 넘겨버리죠. 안 읽고. 그래서 너 근데 미분이 뭐야 그러면 그게 시험에 나오나요? 이렇게 됩니다. 미분 그러면 잘게 쪼개는 거죠. 그건 한문식으로 풀어낸 거고요. 미분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통칭해서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배워서 어디서 써먹죠? 미분은 왜 배우는 거야? 또 그게 시험에 나오나요?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분을 왜 배우느냐? 현실에서 모든 운동들을 분석하는데 미분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정적인 것들을 분석했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움직이는 것들을 분석하겠다는 거죠. 그 기초가 되는 미분을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 넘어가면 정작 실생활 응용 문제라고 그러죠. 제일 까다로운 문제들을 하나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식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그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더 말하자면 점프업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학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왜 배우는지 학습 목표라는 게 있죠. 그것도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단원을 배워서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보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가 중요하다, 교과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삼각함수를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수학 공식 같은 게 교과서를 통칭해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대략 500개가 넘어요, 수식이.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아마 300번째 나왔던 공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풀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그 문제에서 물어본 패턴을 보고 이것은 어떤 단원의 문제다. 그 단원에서 적용된 개념은 어떤 수학 개념이다. 그것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팍팍팍 떠오르는 거죠. 그건 연습해서 되는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암기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수학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런 연습들을 저와 함께 해나갈 겁니다. 정의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적분을 배웠어요. 정적분이 하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기본 공식도 배웠어요. 하지만 정적분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대로 아니면 이제 문제집들을 이렇게 보면 해설 있잖아요. 그걸 달달달 외워서 안 됩니다. 몇 개의 성질들이 있는지 개수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정적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성질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그런 것도 선생님들이 당연히 왜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그런 수학 개념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든지 자유롭게 활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와 어떤 조금 업그레이드된 정도의 문제까지를 통해서 개념의 성질들을 이해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자유로운 활용 단계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최근의 경향은 수능에서만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나온 게 아니고 내신 문제도 어느 정도 수능화 돼 나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내신 공부하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달달달 외우고 문제집 한 500문제 정도 풀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됐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문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그러죠. 수학적 사고력, 생각하는 힘, 이런 걸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더 학원에서 열심히 강의할 예정입니다.